대구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한사랑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5곳에서 9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요양원, 요양병원 가장 걱정되는 곳이다. 집중 점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게다가 지역이 대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에 여러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훈재 교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요양원, 요양병원이 가장 먼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구 지역은 더 집중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려 5곳의 요양병원에서 90명. 게다가 지금 아직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그럼 확진자 더 나오겠네요? 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도 뭐 추가 검사에서 양성 나올 수 있고 또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하고 접촉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빼고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벌써 한 달여 전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집중 점검한다면서 뭘 점검한 겁니까? 요양병원에서의 뭐 발열, 호흡기 증상자 발생 여부나 아니면은 뭐 신규 입원 환자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동태 관리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는 제가 듣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이 결국은 생겼네요. 네. 현장에 몇 군데 가보셨다면서요, 요양병원을? 제가 뭐 전국을 다 다닌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한 7곳, 그다음에 요양원도 한 3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다녀보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국내 유입됐을 때부터 저희 전문가들은 이 병의 특성상 고위험군이 계신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방역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들을 물론 내놓기도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또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재 상황을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몇 군데 다녀본 겁니다. 그랬더니 가보셨더니 진짜 사각지대든가요? 아니면 철저히 막고 있든가요? 글쎄 현실 여건 범위 내에서는 뭐 열심히들 하고 계셨는데 근데 우려되는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대책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우려되고 걱정됐던 그 대목이 어떤 겁니까? 현장에서 보신 게? 네, 요양병원에서는 일단은 이 바이러스를 병원 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을 해야 되겠고요. 당연하죠. 또 기관 차원에서의 뭐 소독과 같은 방역 조치. 예. 그 다음에 또 워낙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마스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다 문제가 좀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우선 안 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도 방문했지만 못 들어갈 정도로 외부인이나 면회기관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요양원도 그렇지만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입원 환자 수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 되는 종사자들이 계시거든요. 직원이나 간병인들. 근데 물론 간병인들은 주로 병원 안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나머지 종사자들은 사실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고 이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제화할 수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보호자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 바이러스를 이를테면은 병원 내에 유입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에는 이거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제가 마스크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마스크가 뭐 젊고 건강한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꼭 필요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큼은 해야죠.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집에 또 이런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누워만 계시는 와상 상태나 예. 아니면 치매가 있어갖고 안면에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말고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본 장소 중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예. 이 요양병원에는 예. 한 분의 간병인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돌보시거든요. 예. 근데 이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가 있는 환자들의 가래 배출 수발도 드시는 분들인데 이 간병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의료 체계 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 소속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청소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주 업체의 예. 아웃소싱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마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 공적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가 되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생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마스크 하나를 갖고 오래 착용할 수밖에 없는 알겠어요. 또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네. 원래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만성 질환을 앓으시고 그다음에 고령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시적으로 열이 나고 그러면은 즉각 코로나19 진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 요양병원의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열나는 원인이 또 명확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원래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관 같은 것도 삽입이 돼 있으니까 예. 그게 하나의 그 발열 포인트가 돼갖고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발열이 새로 시작이 됐으면은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맞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검사가 안 되더라.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필요성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뭐 선별 진료소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예. 이동 검체팀 또는 뭐 방문 진단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팀들을 운영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번에 요양병원 이 사태는. 저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콜센터도 그렇지만 네. 코로나19 유행에 저희가 화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역의 틈을 하여튼 잘 비집고 들어와서 네. 취약시설에서는 안이하게 대응했을 경우에 반드시 유행을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야 만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뭐 교훈 아닌 교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집중 점검할 수밖에 없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훈재 교수였어요.